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장 박민천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운명을 말한다입니다. 저는 이미 풍수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했고 채널A 박정준 캐논안마 방송 가서도 했고요. 또 국회에 가서 포럼도 했습니다. 국군융성법에 대해서 언론에는 40여 회 보도를 했고요. 그동안에 강의를 한 200여 회 다니면서 했습니다. 제가 왜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느냐면 이 풍수학을 연구해 보니까 풍수지리학의 결론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측은 바로 국어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국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나라가 그렇게 되었는가? 2003년도에 청계천을 갈라놓음으로써 국운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계천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배 위치가 됩니다. 배.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의 길흉화복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청계천인데, 이것을 2003년도에 서울시 회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이걸 했기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라고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참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을 저는 1000년 만에 국운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난과 정말 갖가지 모욕적인 얘기와 또 많은 정말 저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는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하면 된다. 국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연구를 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많은 제 발표에도 누구도 하나 지금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저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한 가지 거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배를 가려면 즉사하듯이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즉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전쟁이 활발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5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는 게 현실을 한번 보시죠. 부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대단한 정말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래도 제 얘기를 본 풍수지리학 연구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풍수지리학을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음택 풍수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믿질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한다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늘 걱정하고 결론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그 원인이 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이 딱 한 가지란 말입니다.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알아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들만 하고 있고 난탄만 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답이 나오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도선국사 34대 풍수전수자입니다. 국사가 괜히 국사가 된 게 아니죠. 그 어른은 미리 그 풍수학적으로 보고 예측을 한 것을 당시에도 임금한테 제안을 했고 국군에 필요한 것을 자문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로 나라에서 호칭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의 그 어른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 지금에 와서 정말 나라의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데 어째 이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미 저는 작년 가을에 본 강의를 통해서 이미 때는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래도 이걸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그때로부터 나라가 다시 발전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하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국군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가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위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다는 사실에 그 연구가 되었다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국군을 회복시키자, 국군 융성을 하자 말로만 하면 됩니까? 정말 국군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국군이 살 수 있는지를 해야 국군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무슨 창조적, 창의, 아이디어, 무슨 하여튼 그런 용어들은 참 많이 해. 그런 용어를 하면서도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창조적 아닙니까? 이거 참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 이 풍수지리학에 나라의 운명이 있는가? 이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인간사 세상사가 다 풍수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자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기업의, 나라의, 우리 개인의 그런 운들이 또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최초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 아무도 이걸 몰라요. 석가모니 공자 예수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제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밝혔다는 것은 전 세계가 천우신조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 국군이 융성해야 기업도 우리 국민들도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솔직히 우리 지금부터 우리 후손까지 어떻게 살 거냐 하면은요, 60년대 시절 아시죠? 50년대 우리 과거 그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5분의 1 이상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재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걸 무슨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저는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제가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시대부터 정말 완전히 망했고, 또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후손들까지 과거와 같이 정말 과거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혔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대하고 아주 오묘한 자연의 이치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청계천이 갈라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죠. 풍수지리란 그 정의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형상으로 보면 사람의 배우이치가 된다. 왜 배우이치가 되는가? 인왕산이 사람의 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것을 풍수용어로 현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좌청룡이 어디냐면 현대 청와대 뒤에 북악산 있죠. 북악산 높이 뒤에 있는 산. 이것이 좌청룡입니다. 그러니까 왼팔이죠. 이게 머리 부분이고, 현무는 머리 부분이고, 인왕산은 머리 부분이고, 이 좌청룡 왼팔은 청와대 뒤에, 그리고 오른팔은 어디냐? 남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이것이 다리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청계천은 무슨 부위가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배 부위라고. 지금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명치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중랑천 3분의 2까지가 배가 됩니다. 배. 그러니까 이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청계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대한민국 운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요, 예로부터 이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서울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서울에서 흥하면 대한민국이 흥하는 거고 서울에서 망하면 다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중심부에 청계천이 중심부 아닙니까? 중심부에 있는 그 사람의 형상에 배를 갈랐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상이 와인 형상,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인데 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개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상과 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국어사전에도 풍수지리란 땅의 형상을 보고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 거하고. 저는 완전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렸고, 국어사전이라는 것은 이 풍수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설이라고 했던 것이죠. 설. 근데 학문이 틀림없는 거야. 자연을 활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이 확실한 거죠. 이와 같이 청계천이 우리나라의 구군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천년 만에 제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하면 제가 역적이 되는 것이고 인류의 정말 가장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해서 빨리 어떻게 시정을 하자고 한 것이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게 좋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기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왜? 이게 그러나 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이 연구가 틀렸으면 나라가 망하는 게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이 사실입니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비난을 받아도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제 99% 이상 완전히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저로서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줄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왔다나 좋긴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어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제 얘기대로 이 청계천을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보를 하자. 청계천을 보완을 하면 바로 이게 비보풍수가 된다. 그래서 국군이 다시 융성하고 모든 게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발전하게 된다. 이 비보풍수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큰 돈도 안 들어갑니다.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비보풍수 하자마자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이미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연구를 역사가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죠.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원래가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구군이 상실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년도까지 청계천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말 세계에서 말도 못하는 그렇게 어려움에 살았던 거예요. 고통.
그것뿐입니까? 남의 나라에 6.25 전쟁들하고 남의 나라에 많은 탄압을 받고 지금까지도 뭐 저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청계천 갈라놓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쑥대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년도에 청계천을 덮었습니다. 61년도에 이거 덮고 우리나라가 바로 안정이 됐습니다. 바로 안정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했죠. 정치를 잘하게 된 것은 바로 나라가 국운이 좋아지려니까 정치가 잘 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 논리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는 일반론이고,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국운이 융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10%예요. 국운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국운이 융성하려고 하니까 10%의 노력이 그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 청계천을 61년대 덮고 우리나라가 2만 달러가 됐잖아요. 30년 만에 2만 달러.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8 올림픽 때 전 세계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6.25 폐허, 그리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발전을 짧은 시간에 일으킬 수 있는가? 전 세계인이 정말 너무너무 놀랐죠. 우리나라 발전을 보고. 그게 바로 청계천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 정말 행복하고 아시아 4룡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11위 국가까지 우리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걸 느닷없이 갈라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강조를 했고, 이거 큰일 났다. 오죽하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제가 고마운 분이 하나 있다면, 당시에 곽성문 의원이라고 대구에, 그분이 기자회견을 시켜줬어요.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미 풍수학자로서 이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고 국회에 가서 국민이 알 권리니까 학자로서 밝힌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인데 이걸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저로서는. 이와 같이 저는 활동이 그때부터 저 개인보다는 이제 나라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해왔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민찬 선생 정말 고생이 많소. 이게 사실입니까?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그런 삶보다는 또 돈이 모아지면 또 여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제가 돈 모으고 있다면 아마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왜 모으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차후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연활용법.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